네, 안녕하세요. 토요일코리아입니다.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42번째 시간이고, GPIQ ETF 소개, 월배당 및 성장성,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? 자산 배분과 수익률, 안정성 지켜봅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 찍게 됐고요. 제 블로그 들어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142번째 거, 142번째 거, GPIQ ETF 소개하는 내용입니다.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인 거 아시고,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고요. 저는 제가 지난 밤에 요 GPIQ ETF를 소수점 매매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GPIX를 말씀드렸죠. 이건 Q고요. 앞서서는 GPIX를 온주 샀다고 얘기했고요. 그러면 얘하고 차이점은 뒤에 있는 Q냐 X냐 차이인데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. X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GPIX죠. X라고 써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S&P 500입니다. S&P 500 관련된 내용이고요. Q라고 뒤에 써 있으면 대부분 다 나스닥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요 X가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요 Q가 앞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. X가 중간에 들어가진 않아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만 얘기하는 게 이 골드만삭스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면 XY 들어보셨죠? XYLD, QYLD 맞죠?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? RYLD 이건 뭐 러셀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X가 붙으면 S&P 500 관련된 거, Q가 붙으면 나스닥이라는 거. 요 두 가지 좀 이해하고 가면 종목 뽑는데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. 이해됐죠? R은 러셀이니까 좀 다른 부분입니다. 미국 주식 같긴 하지만. 자, 그래서 지난 밤에 제가 QPIX 요거를 0점이 아니라 5달러 매수했습니다. 예, 매수 금액 5달러 정도 매수해서 0.110595개 갖고 있고, GPIX는 온주 한 개 샀다 그랬죠.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. 얘가 두 개가 월배당 똑같고요. 금액대도 좀 거의 비슷하고, 그 다음에 배당도 좀 비슷하고, 그 다음에 배당률도 좀 비슷하고, 날짜 같은 배당 날일이나 배당 날도 좀 비슷하겠죠. 심지어 시청도 조금 비슷합니다. 뭐 그런 거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, 과연 이 GPIQ라고 하는 얘 가지고도 맞아요. 월배당 성장성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인데, 어쨌든 얘도 약간 이 명칭적으로는 보면요, 요건 제가 가지고 있는 토스증권의 일반 계좌인데 골드만삭스의 나스닥 100에 관해서 코어 프리미엄,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S&P냐 나스닥이냐에 따라서 X냐 Q인데 어쨌든 얘도 뭔가요? 프리미엄이다, 그죠? 그러면 얘도 커버드 콜입니다. 미래 수익을 땡겨서 쓴다. 그 미래의 수익이 없으면, 네, 맞아요. 지금 자기 자본에서 좀 빼서 배분할 수도 있다. 아니면 그 미래에 더 미래를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. 근데 실상 그 미래에 또 갔었을 땐 또 미래의 수익을 땡겨오기 때문에, 그죠? 배당은 계속 많이 줄 텐데, 걱정스러운 건 그런 겁니다. 얘들 자기 자본을 뺏어 줄까봐. 네, 그런 게 제일 걱정이죠. 그런 거. 어쨌든 지금 5달러 가지고는 0.11개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지난밤 5월 5일 날 매수했는 거 표시돼 있고, 시가총액, 그 다음에, 그쵸. 배당률은 한 10%, 11% 정도 되는 거. 매월, 연에 12번이니까 매월 배당 지급한다는 소리고, 얘도 보면, 얘도 0.38에서 0.42를 왔다 갔다 하는 고정 배당은 아니지만 거의 근소한 차이로 왔다 갔다 한다, 그죠? 그래서 뭐, 한 준 고정 배당급이라고 보면 어떨까 정도입니다.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, 얘는 당연하겠지만 나스닥에 들어있는 기술주들이 주로 투자되어 있고, 여기 그래프상에 보니까, 그죠? 애플하고 여기 아마존까지는 좀 프로테이지가 높다, 그죠? 근데 이거 다 합쳐도 그죠? 한 30%가 됩니까? 30% 정도 밖에 안 되죠. 요거 다 합쳐도 지금 요거 상에서는 한 3, 40% 정도인데,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좀 골고루 나스닥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투자되고 있는 것 같고, 코스트코 들어있다, 그죠? 네, 뭐 그런 게 특징입니다. 그 다음에 얘는 발행 주식수는 이렇고요. 그 다음에 지금 1년으로 끊어본 차트는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요 제자리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. 저는 이 상태에서 산 거예요.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. 볼게요. GPIQ는 그죠? 스트레티지 쉐어, 뭐 나스닥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. 미안합니다. 이거 골드만삭스라고 그랬나요? GP. 골드만삭스가 아닐까?
요거는 제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, 스트래티지 쉐어라고 하네요. 요거는 골드만삭스인지 아닌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요거 이름이 좀 비유사해서, 그죠? 유사한 특징이 좀 있긴 합니다만, 어쨌든 배당주 커버드 콜 전략 월배당이고, 얘도 운용 보수는 상당히 높다, 그죠?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얘 GPIQ는 월 단위로 배당을 지급하면서도 성장성까지 추구하는 ETF 정도로 볼 수 있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. 그러면 얘가 어떻게 좀 배분돼 있냐 보면,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, 그러니까 투자처를 좀 쳐다보면 인컴 자산하고 성장성 자산에 5대5로 투자되어 있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시작할 때 얘기한 게 성장성하고 안정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다만 커버드 콜입니다. 어쨌든 일부 커버드 콜이 있기 때문에 미래 수익을 땡겨오면서 이제 배분이 지금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. 다만 얘도 경험적으로 수량을 저는 1개에서 10개까지만 저는 매수할 생각이에요.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. 됐죠? 배당률이 지금 이거 뭐 10%다, 15%다, 뭐 이런 것 가지고는, 그죠? 우리가, 물론 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도 뭔지 알고 사놓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, 이걸 많다, 적다, 이것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. 결국은 배당을 주는 종목을 하나 더 늘리는 거죠. 어차피 분산을 투자하는 게 우리한테 안정성을 갖는 거잖아요. 그리고, GPIQ라고 하는 낚싯대를 한 개 더 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보통 우리가 낚싯대를, 그죠? 우리 사람이 낚시를 할 때,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낚시를 좀 비유해 볼게요. 낚싯대 한 개 던져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는 확률이 높을까? 낚싯대 3개 던져서, 물론 좀 산만해지겠지만,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게 또 확률이 높을까? 로 따지면, 낚싯대가 100개 있는 게, 그죠? 물고기 한 마리를 더 잡거나, 더 많이 잡거나, 더 큰 거 잡을 수 있는 확률이, 네, 맞습니다. 더 높아집니다. 그래서 우리는 GPIQ라고 하는 이 낚싯대 한 개를 더 만든 거예요. 네, 이렇게 접근해야지 좀 이게 이게 우리가 왜 배당주를 이렇게 자꾸 늘리냐라고 하는데 답이 될 거예요.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. 아니, 지금도 보시면, 지금도 여기 상당히 배당주를 많이 끌고 가죠. 저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. 그리고 사실 이 수량도 아니 짤짤하게, 그죠?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짤짤하게 해서 짤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거나 좀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도 계세요. 이게 너무 이게 집중이 되지 않다, 너무 많다 이렇게.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는 제 취지는 이거잖아요. 어쨌든 뒤에 있는 배당을 받는 그 날짜들, 즉 저는 하루 한 달에 한 번, 두 번 배당을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저는 한 달에 배당을 매일 받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. 성향이 다른 거예요. 그분은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배당 한 달에 한 번인데 왜 이렇게 분산을 해놨나, 난잡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난잡한 이 종목들이라고 하는 이 종목들은 한편으로는 제가 다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해서 끌고 온 종목들이겠죠. 그렇게 좀 봐주셔야 돼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색안경 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다, 뭐가 집중을 좀 더 해야 된다,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근데 그게 틀렸고 내가 맞고 내가 틀렸고 내가 맞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낚싯대 한 개를 더 만든 거예요. 배당을 더 받기 위해서,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을 더 받기 위해서 낚싯대 한 개를 GPIQ라고 하는 낚싯대 한 개를 더 늘린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. 이 이야기는 계속 할 겁니다, 여러분한테. 왜냐하면 이 영상이 처음이신 영상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몇 번 듣다가, 아니면 계속 이어서 듣고 계신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. 어쨌든 제 실제적으로 매수한 날은 어제고 $5 정도, 한 $5입니다. 매수했습니다. 이게 좀 이게 $5 소수점 매매가 가능한 건 이 종목 자체가 좀 입문자로에게도 조금 부담 없지 않을까? 그죠? 나스닥 쪽에 뭐 배당성하고, 그러니까 50대 55 커브드 콜이 섞여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매력적이긴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결국은 GPIQ ETF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배당은 높은 것 같습니다. 인컴 투자로는 좀 최적화되어 있고 현금 흐름이 창출되겠죠. 자산 배분도 주식, 채권, 커버드 콜까지 이게 자산 배분이 골고루 되어 있다는 것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배당금 수령 가능하니까 캐시플로우,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거고, 그리고 또 소수점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
소액으로도 투자 접근이 좋다는 그 접근 우수성도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. 얘도 주식이다 보니까 단점은 존재합니다. 단점은 당연히 존재하죠. 이 자산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물론 저도 이 자산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. 그냥 잘 정리된 어떤 리포트를 확인하고 나한테 맞다 그러면 소량으로 경험 수량 정도만 매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종목의 그 내부 나부값이 어때서 이게 왜 왜곡되고 있는지 이런 그런 고민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냥 얘가 배당 얼마를 언제 주는지를 그냥 알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. 예.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이게 또 와닿아서 저한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세요. 어쨌든 얘는 이런 구조의 단점이 좀 있다는 건 감안해야 된다는 건 이해 좀 하시고요. 그러면 이제 우리 배당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할까? 그냥 루틴을 계속 만들고 있긴 한데 이거는 오전에 이제 요걸 좀 집어넣었죠. 어쨌든 계속 월 배당주 사고 분기 배당주 사고 딱 이것만 사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월 배당주도 사고 국내는 월 배당주가 ETF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개별주 해가지고 분기 배당으로 해서 뭐 신한지주, 우리금융지주, 기업은행, 제가 금융주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를 하고 있겠죠. 그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GPIQ는 월 배당뿐 아니라 높은 수익률로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소액 인컴이나 공격적인 배당 전략의 한 축으로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저는 목표 수량이 1개 내지 10개 정도의 경험 수량까지만 끌고 가겠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. 한 줄로 좀 마무리 짓자면 배당률 10%, 자산 배분과 월 배당을 동시에 잡고 싶다면 GPIQ의 뭐 선택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죠? 뭐 얘도 계속 한번 좀 끌고 가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니까요. 일단 저는 지금 당장은 10개까지만 좀 이제 매수 희망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릴게요. 되셨죠?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42번째 시간이고 GPIQ ETF 속의 월 배당 및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? 자산 배분과 수익률 안정성 지켜봅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.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.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이고 남 탓하지 마시고 매수 매도할 때 오버하지 마십시오. 늘 기회는 존재했고 그리고 늘 하락하지만은 않는 주식시장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. 끝까지 성공 투자해 주시고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